용익물권의 세 번째 전세권 보시겠습니다. 용익물권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지요. 첫째가요, 지상권. 두 번째가 지역권. 세 번째가 전세권입니다. 시험 문제는 각각 하나씩 나와요. 시험에. 한 문제씩. 지역권은 가끔 건너뛸 때가 있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매년 나오고 지역권은 건너뛸 때가 종종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 전세권 보시겠습니다. 전세권. 자, 우리가 세를 얻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를 얻는 방법은 월세하고요, 전세가 있습니다. 월세 계약하고 전세 계약. 월세는 소위 차임을 내는 거죠. 써볼까요? 차임. 실무에서는 사글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사글세. 차임을 내고 부동산을 빌리는 거지요. 이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이거는 어떻게 해야 성립합니까? 임대차는 어떻게 해야 성립해요? 계약하면 돼요. 그죠? 계약하면 돼요? 등기까지 해요?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 그죠? 예. 위에다 쓰세요. 그럼 옆에다. 등기 안 함. 뭘 안 함? 등기 없이 성립해요. 월세 옆에다 쓰면 되죠. 월세 옆에. 월세 전세도 있잖아요. 월세 옆에 뭐라고요?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 성립. 그럼 이건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채권이라는 의미는 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 주인한테 이 권리 주장을 합니까? 못 합니까? 권리 주장을 이 사람한테 못 하죠.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임차권은 그래서 채권이다. 그럼 주인이 바뀌면 이 바뀐 새 주인한테는 이 권리 주장을 못 하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죠. 대항력이 없다. 별표. 채권은 뭐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대항 못 합니다? 제3자. 바뀐 새 제3자에게 대항 못 하지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밑줄이요. 민법상 임대차 밑줄. 두 번째 전세요. 전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등기 전세하고요,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은 뭐를 해야 되는 거?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뭐라고 등기하죠? 전세권이라고. 전세권이라고 등기가 떠야 돼요. 전세금하고. 전세금이 1억. 그 다음 전세권자 누구라고요? 전세권자 홍길동, 전두환 이렇게 전세권자 이름이 떠야 돼요. 금액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등기부에 떠야 돼. 등기부에. 그 미등기 전세는 등기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한 거. 위에다 써보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 뭐만 받아요? 확정일자만 받죠. 등기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 이게 미등기 전세. 그럼 우리 현실에는 뭐가 많다고요? 미등기 전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자, 그러면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이거는? 물권. 미등기 전세는? 네? 중간이라고. 중간. 뭐하고 뭐? 채권과 물권의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이 중간지대에 있는 걸 해결하려고 넣은 게 특별법이에요. 임차권은 어디에 나와? 이거 임차권은 민법에 나오죠? 민법에 나오죠. 전세권도 이것도 어디 나와? 이거 민법에 나오죠. 민법상 전세권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 이거 뭐가 되어 있는 거? 등기된 거. 전세금 2억, 전세금 1억 등기한 거. 민법상 물권이죠. 예. 임대차는요? 등기한 거예요? 등기 안 한 거예요? 월세계약, 월세계약. 이게 채권. 미등기 전세는 어디 있다고요? 중간에 껴있는 거. 이게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자리한 거. 이거 규율하려고 만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됐죠? 그럼 미등기 전세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뭐에 적용을 받아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법규가 틀려. 법규가.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주임법하고요. 주택임대차를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그러죠. 이건 민법이라고 그러죠.
전세권으로 등기한 거 이거 전세권으로 등기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줘. 날짜 오늘 끝났는데 주인이 안 줘 전세금. 그럼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요? 경매권 있어. 집 경매 붙이면 돼요. 경매. 경매 가지고 집 전세금 자기 전세금 빼갈 수 있어요. 경매권이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요 미등기 전세는 경매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경매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채권으로 취급해 저게. 그래서 경매권이 없어요. 단 예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뭐 해가지고요? 소송에서 경매하는 길이 있어. 그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고 그래요? 경매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하기 전에는 경매 못 붙이는 거예요. 왜? 채권으로 보거든 저걸. 그 다음 미등기 전세는 최단기가 몇 년이에요? 최단기가? 2년이에요. 2년. 2년 보장하죠? 근데 전세권은요? 저 전세권은 몇 년이요? 1년 보장합니다. 이 점에서도 틀려. 보일러 고장 나면 누가 고쳐요? 전세권은 누가 고쳐요? 예? 여기 지금 전세권 나오는데 임차인 얘기하면 미치는 거죠, 제가. 그죠? 지금 전세권 얘기하는데. 전세권에서는 누가 고쳐요? 보일러 터진 거. 누가요? 전세권자가 고쳐, 전세권자가. 누가 고쳐요? 전세권자가 뭐 해야 돼요? 보일러 수선한다, 보일러 수선. 미등기 전세는 누가 고쳐요? 임대차는 누가 고쳐? 임대차는? 임대인이요. 누가요? 임대인이 보일러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일러 수선 의무를. 그럼 미등기 전세는 누가 할까요? 이거죠. 미등기 전세는 누가 할까요? 중간에 있는데. 네? 미등기 전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타협해서 반반. 타협해서 반반. 누가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누가요? 전세금 1억이에요. 미등기 전세죠? 전입신고해서 사는데 보일러가 갑자기 꽝 얼어버려서 터져버렸어. 누가요? 주인이에요. 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아예.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죠. 특별법에 법규가 없으면 뭘로 메꿔요? 일반법. 일반법인 민법으로 메꿔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계약, 월세하고 전세를 정리를 했어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엉뚱한 데로 가면 큰일 나요, 이거. 지금 그럼 우리 어디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어느 거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는? 뭐 한 거?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전세권으로 뭐 된 것? 미등기 전세. 이게 전입신고한 거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난리 나요. 그죠? 나 전입신고했어. 근데 여기다 갖다 때려넣어. 그럼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미등기 전세하고 이건 하늘하고 땅 차이라니까. 족부가 틀려, 족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달라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적잖은 수험생들이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자꾸. 오케이요? 예. 다음, 전세권 성립. 자, 전세권은요, 집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전세 계약해야 돼요? 그냥 생겨요? 전세 계약해야죠? 전세권 설정 계약해야죠. 전세권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있어야 돼? 등기해야 돼, 이거? 전세권이라고 등기를 해야만 전세권이 생겨요. 그죠? 등기가 필수입니다, 등기. 등기 안 꽂으면 전세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림 봅니다, 그림.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을 걸어야죠? 전세금 동그라미에 전세금. 그림 보세요. 그리고 전세권 뭐 해야 됩니까? 등기. 별 3개, 등기. 그게 바로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권. 1. 설정 계약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쌍괄호 1번. 쌍괄호 1번. 당사자는요, 집주인하고 전세 세입자 두 사람이죠. 이 집주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뭐 한 사람? 설정자. 세 얻은 사람은 전세권자. 됐죠? 그럼 전세권자는 저 집에 뭐를 얻은 거예요? 저 집에 소유권을 얻은 거예요? 사용권을? 사용권을 얻은 거예요. 사용권을. 사용권을 가져왔죠? 공짜로요? 전세금 주고? 전세금 주고. 그럼 이쪽에서는 뭘 주고? 집에 뭐를 주고? 집에 사용권을 넘겨줘. 사용권을 써. 계약기간 동안 써. 자네가. 그럼 이쪽에서는 공짜로요? 전세금을 줘요? 전세금을 줘. 그래서 서로 맞교환한 거예요. 맞교환. 두 번째 전세권 설정의 의미. 동그라미 2번. 전세권 설정의 의미는 처분의 의무로 뭐가 필요합니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처분 권한 밑에다 소유권. 소유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 소유권이 필요하다. 18의 기출, 23의 기출, 25의 기출. 18, 23, 25의 기출.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이제 이거 지금 전세권 설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처분 권한. 즉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소유권이 필요하죠. 그럼 거기다 써보세요. 내 집이요, 남 집. 남의 집은 임대 놔요, 못 놔요? 전세권 설정은? 네? 이 시험 문제입니다. 쓰세요, 얼른. 쓰셔요. 숙제. 이거 제가 해드리면 소용이 없어 보니까. 집에 가서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 써야 되는 거지. 제가 쓰는 건 아무 소용도 없어. 여러분이 가서 고민하시고 자꾸 찾아보시는 게 진짜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한 번만 치면 돼. 한 번만 치면 돼. 한 번만. 네이버 들어가서 카톡하는 시간에. 1분이면 답 나와. 1분이. 네이버 위에다 딱 치세요. 빈 공간에다. 뭐라고요? 누구 집? 남의 집은 임대 줄 수 있나? 남의 집은 전세 놓을 수 있나? 딱 치면 바로 나와요. 그죠?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숙제. 임대 주는 건, 임대 계약은, 임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대는 성립해요? 계약하면 되죠? 뭐만 하면 돼, 이건? 계약만 하면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은? 계약만으로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까지. 이게 틀리네. 그죠?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남의 집을, 이 집이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을? 순실이 집을 제가 이 사람한테 전세 설정을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제가 전세권 설정해 준다는 거는 이 집이 순실이 거죠? 교도소에 있는 순실이 집을 제가 주인이요, 주인도 아닌 사람이 등기를 이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 근데 임대차는요, 이게 누구 집이라도 순실이 집이죠. 제가 놀러 갔더니 순실이가 없어. 순실아 뭐하니 그랬더니 바쁘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 이분한테 임대 주기로 계약하는 건 될까 안 될까? 등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뭐만 하면 돼? 계약만 서로 합의하면 되죠? 이건 될까 안 될까? 이논이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를 뭐라고 그래? 임대차를 채권행위.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채권계약. 채권행위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물권행위. 이거는 무슨 행위? 채권행위. 이건 무슨 행위? 물권행위. 그럼 채권계약은 자기 집 이어야 돼요? 남의 집도 돼요? 남의 집도 약속하는 건 돼 안 돼? 되는 거야. 이건 유효야. 이거는.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안 할까봐, 안 하실까봐. 연말이라 막년에 많고 이래서 안 하실까봐. 그리고 또 대부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바쁘시니까. 카톡 해야죠. 막년에 가야죠. 술 먹어야죠. 이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는 맨 나중에 하는데, 그죠? 맨 나중에. 자, 2번 전세금 보시죠. 전세금. 필수적 등기사항이죠. 전세금은 필수적 무슨 사항? 등기사항. 쌍괄호 2번 맨 밑에. 쌍괄호 2번 전세금. 거기다 써보세요. 그럼 전세금은 현금 1억을 줘야 되는 거죠? 현금 전세금 주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써보세요. 기존에 받을 돈, 기존에 꿔준 돈으로, 기존에 꿔준 돈으로,
꿔준 돈이면 채권이죠. 꿔준 돈으로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무슨 돈으로? 꿔준 돈. 얘가 받을 돈 있죠? 얘한테 받을 돈 있어 1억. 그 돈 1억을 뭘로 하자고? 전세금으로 하자고. 그럼 전세금을 얘가 현금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현금은 안 줬는데 얘가 뭐 할 게 있어 쟤한테? 받을 돈 1억 있죠? 그 받을 돈을 뭘로 하자고? 전세금으로 대체하자고.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지. 대체할 수 있음. 뭘로 대체할 수 있음? 꿔준 돈으로. 돈이라는 게 현금만 돈이 아니죠. 받을 돈도 돈이 아니에요. 받을 돈도 돈이죠. 채권이죠. 채권으로 전세금으로 대체하면 되죠. 3번 존속기간.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때는 몇 년으로 본다? 1년. 끝에 다요. 최단기간 1년. 최단기가 1년이에요. 됐죠? 그래서 전세권의 최단기가 몇 년? 1년입니다. 다음 뒤로 넘깁니다. 전세권의 효력 큰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니까 2번에 1번. 부동산을 뭐 하는 걸요?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권의 동그라미요. 용익물권이니까 사용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용해요?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그죠? 자 1번.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물권. 소유자가 변동해도 전세권은 제3자에게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 동그라미. 대항력이 있다. 1번 맨 위에. 전세권이 있는 목적물을 그럼 제3자가 인수하면 이 전세 있는 집을 사면 세주인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세주인이 저 집을 사면 전세 끼고 산 거죠? 전세 안고 산 거죠, 이 세주인이. 세주인이 뭐 끼고 산 거예요, 집을? 전세 끼고 산 거죠? 이 전세 1억을 끼고 산 거죠? 그죠? 그럼 이 전세 세입자는 이 세주인하고 계약서 새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전세권자는 세주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죠? 뭐 안 쓰고 돼요? 계약서 새로 안 씀.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새로 안 씀. 계약서 새로 안 써도 돼. 왜요? 대항력 있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계약서 새로 써요, 안 써요? 안 써도 대항력 있는 거예요. 그럼 쌍괄호 2번.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면 소유권과 일체로 소유권만 넘어가요. 전세금 반환 채무도. 전세금 채무도 얘가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요? 세주인, 신소유자에게 받아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설정자가 누구예요? 집주인.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죠. 설정자가 집주인이죠. 그럼 전세금은 누가 빼줘요? 신소유자. 동그라미. 신소유자가 누구? 세주인. 단골이요. 우리 시험 단골. 다음 4번 보세요.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 동그라미야. 누구 동의요? 설정자의 동의를 얻고 부속시킨 물건. 부속시킨 물건의 동그라미요. 부속시킨 물건의 동그라미. 싱크대를 부착한대. 뭘 부착했어요? 싱크대를 부착했다. 이게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 그럼 싱크대는 건물에서 떼어져요, 안 떼어져요? 떼어지죠.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또는 설정자로부터. 설정자면 누구예요? 집주인.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한 무속물. 그럼 싱크대를 누구 거 샀어? 집주인 걸 샀죠. 그럼 기간이 종료되면 그 부속물. 부속물이 지금 뭡니까? 싱크대를 뭐 하라고 그래요? 다시 사라고 그래요. 다시 사라고. 이걸 무슨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요건이 뭐야? 요건이? 거기다 쓰세요. 요건. 요건이 두 가지야. 민법은 뭐 찾아가는 거야? 맨 처음에? 요건 찾는 거야. 요건. 성립 요건. 요건을 먼저 찾는 거야. 이걸. 조문 볼 때. 엉뚱한 거 보면 소용없어. 요건 빨리 잡아내는 거야. 요건. 부속물 매수 청구. 요건은 두 가지예요. 그죠?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설정자의 뭘 얻고? 동의 얻고 설치할 것. 동의 얻고. 동의 얻고 싱크대를 설치할 것. 아니면 누구로부터 사든가?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거. 오케이요? 이게 요건이야, 이게. 그래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주인 보고 사라고. 왜? 설치할 때 동의했잖아, 네가. 두 번째는요. 누구 거 샀어? 주인 거 샀죠?
그러니까 네가 다시 사가. 그럼 되잖아. 이건 둘 다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중에요? 종료시에요? 종료시 하는 거예요. 끝났을 때. 계약 끝날 때 하는 거예요. 종료시에. 그래서 이 매수 청구의 요건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요. 됐나요? 네. 그다음 5번 별 5개.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별 5개. 1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유지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가 부담합니다? 전세권자 스스로죠. 전세권자의 동그라미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설정자라고 시험에 사법고시가 우리 시험 당구래요. 설정자가 유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꽝이에요. 꽝이죠. 누가 부담해요? 전세권자가. 오케이요? 그럼 보일러를 누가 뜯어 고쳐요? 전세권자가.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요. 전세권의 처분이요. 처분. 전세권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그럼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주인 동의 없이요. 주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처분권이 있음. 근데 임차권은요. 거기다 쓰십니다. 이런 거. 임차권은 주인의 뭐 없이요? 동의 없이 양도 못함. 다르죠? 전세권은 물권인 전세권은 주인의 뭐 없어도 돼요? 동의 없이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이나 양도할 수 있죠? 전세권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 넘기고 이민 갈 수 있어. 오케이요? 이걸 전세권 뭐라고 그래요? 양도. 양도나 처분할 수 있어요. 이때 허락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임차권은 주인의 뭐가 없으면 동의 없이는 양도를 합니다?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이 점에서 달라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 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나아요? 이게 낫죠? 이게 별로죠? 거꾸로 주인은 어느 게 좋아? 이게 낫지 이게. 왜? 내 허락 없이는 못 넘기거든. 오케이요? 그래서 현실에도 뭐가 많아요? 이게 많은 거야. 이게 이유가 저게 많지. 다음 2번에 전전세 나와요. 전전세 옆에다 그림 그려 보아요. 제가 인문 강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한 번쯤 다 이렇게 훑고 가는 거예요. 큰 그림은. 그래야 1월 달에 본 강의 들어가서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조금만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전략을 제가 바꿨어요. 큰 거는 다 보고 가자는 거죠. 큰 거는 다 훑고 가자. 왜? 그래야 1월 달에 3월 달에 훨씬 더 낫거든요. 자, 주인이 이 할매한테 빌라를, 여기 빌라 2층 있습니다. 2층짜리 빌라를 전세를 줬어요. 전세 5억에. 전세 줬죠? 어디를 준 거예요? 1, 2층 다 그죠? 1층하고 2층, 2층짜리 건물 하나 그리면 돼 이렇게요. 그래 할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전세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호주로 이민을 갔네. 그래서 2층이 비었어. 그래서 할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저거를? 세를 주자. 신혼부부한테 세를 주자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여기 신혼부부한테 세를 다시 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전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주인하고 할머니하고는 무슨 관계? 원전세. 원자 넣으면 돼요. 원. 이거는요. 전에서 다시 세를 놓은 거니까 전전세. 전에서 다시 세를 놨다. 전전세. 또 그럼 신혼부부가 또 세를 올 수 있어요? 있겠죠. 그럼 뭐예요? 전전전세. 그죠? 복대리랑 똑같아. 복대리랑. 그럼 이 전전세의 모태가 된 건 뭐예요? 모태가 된 거는 주인하고 할머니하고 계약이죠.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5억이라고 그랬죠. 전세 5억. 계약 기간 3년이었어. 3년. 그럼 이 3년 안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다시 딴 사람한테 세를 놓는 거죠. 어디를? 2층만. 어디만? 2층만 전세를 놓은 거죠. 이걸 무슨 세? 전전세라고 그래. 그럼 이 신혼부부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걸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걸은 거죠. 주인하고는 계약 관계가 중요해 이게.
누구하고? 집주인하고 전전세 얻은 신혼부부하고는 계약관계가 없다. 따라서 B는 누구한테요? 할머니한테 전세금 빼달라는 거야. 할머니한테. 그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는 거예요? 전세금 없는디. 돈이 없는디. 그럼 이 신혼부부는 전세권자는 돈 안 주면 경매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세권은 경매권 있죠? 그럼 이 집 경매할 수 있나요? 경매할 수 있나요 오늘? 할머니 왜 안 줘? 돈을 주기로 해놓고. 나 경매할 건데. 하려면 뭐가요? 원전세. 원전세도 계약이 끝나야 돼요. 전전세 얻은 이 신혼부부 이분이 이 집을 뭐 하려면? 경매하려면 전전세도 계약이 끝나고 뭐까지요? 원전세도 계약이 끝나야만 얘가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훨씬 어려워졌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전전세 끝나야 돼요. 원전세도. 이 원전세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야만 이 신혼부부가 이 집을 경매 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걸 전전세라고 그래요. 전전세. 그럼 원전세는 누구랑 한 거예요? 원전세는 주인하고 할머니하고. 전전세는 할머니하고 신혼부부. 그 할머니는 양쪽에 짬뽕이네요. 왜 짬뽕이에요? 주인이 보면 여기가 뭐야? 세입자죠. 전세 세입자죠. 전세권자요, 설정자요. 주인이 보면 이분이 뭐야? 세입자면서 지가 세입자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원전세권자. 원전세권자.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원전세 설정자, 원전세권자. 원전세 설정자, 원전세권자. 근데 다시 할머니가 전전세 가지면 달라져. 그죠? 전전세를 뭐 한 거 할머니가? 설정했죠. 그러니까 전전세 뭐 한 사람? 설정자. 이분은 전전세권자. 구별되세요? 그리고 할머니 양쪽에 중첩이 되는 거지. 오케이. 다음 3번. 전세권 목적으로 뭐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별표 3번. 전세 목적 뭐 설정? 저당 설정 3번. 이게 뭐예요? 소위 전세자금 대출이죠. 이 전세권 가지고 뭐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전세자금 대출 빼낼 수 있죠. 예, 전세권은 저당권의 담보가 될 수 있어요. 별표. 어디다 설정하는 거예요? 전세권에다 동그라미. 전세권에다가 담보에 빼쓰는 거예요. 담보로. 전세권에 동그라미요. 전세권이 있다는 거는 등기부에 전세금이 떠 안 떠? 뜨죠. 그거 보고 은행은 융자를 해주는 거지. 왜? 금액이 떠 있잖아. 그래서 은행은 전세권에 있는 뭐 보고? 금액 보고 융자해 주는 거예요. 왜? 담보가 확실하잖아. 다음 전세권 소멸. 1번.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전세금 동그라미야. 주인은 뭐 빼줍니까? 끝나면? 전세금 들고 오죠. 부동산으로. 그럼 세입자는 집 키 가지고 오죠. 목적물 인도 밑에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키. 집 키 들고 와. 현실에서는. 집 키 그죠? 그리고 등기 말소 서류 제공 의무. 등기 말소 서류. 전세권은 뭐가 돼 있나 여기에? 등기돼 있죠. 따라서 이 세입자가 방만 비워가지고 안 돼요. 방 비우고 뭐까지 해야 돼 이거? 말소 서류. 말소 서류까지 가지고 와야죠. 그게 서로 무슨 관계 있다고요? 동시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기출. 주인이 뭐 가지고 오고? 전세금. 세입자는요? 목적물 인도하고 뭐까지요? 말소 서류. 됐죠? 그럼 안 주면요?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는? 버티는 거죠? 안 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냥 서로. 이걸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그래. 동시행 관계에 있다. 다음 2번 경매권.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죠? 별 3개. 건물 전세권자는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목적물을 뭘 때려요? 경매 때릴 수 있죠? 경매권이 있습니다. 위에다 쓰세요. 임차권은 경매권 없음. 임차권은 뭐가 없음? 경매권 없음. 위에. 경매할 수 있다 위에다가 임차권. 경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건물 전세권자는 지체하면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경매 위에다 뭐라고요? 임차권은 경매 못함. 그래야 비교가 되지요. 다음 이때 건물 경락대금.
건물 경매하면 돈 나오죠. 그 돈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우선변제권에 땡땡. 누구보다 우선변제 받는 거예요? 후순위자보다. 누구보다? 내 뒤에 있는 애보다. 내 뒤에 있는 애보다 뭐 하는 권리? 전세금을 먼저 빼가는 거예요. 오케이요? 거기다 쓰세요. 줄 세우세요. 줄 세워서 내가 먼저. 줄 세워서 누구보다 먼저? 후순위자보다 먼저. 그걸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우선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우선변제권. 줄 세우죠? 줄 세워서 누구보다? 선순위자보다 후순위자보다? 후순위자야. 후순위자보다. 선순위자 그럼 틀려요. 그 다음 저당권과 전세권의 경합. 마지막. 목적물의 전세권이 먼저 성립한 뒤에 저당권이 생겼죠. 뭐가 먼저 생겼어요? 전세권 생기고 저당권 생겼죠. 그럼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존속합니다.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해요. 뭐보다 빨라요?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럼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합니다. 그렇죠? 네.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 거꾸로 되면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소멸하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유치권.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이고요. 이제 보실 때는 담보물권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세 가지지요. 질권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과 어디가? 저당권이 시험 타켓이 됩니다. 먼저 유치권. A가 건축주가 건물을 지려고 합니다. 건물 지려고. 건축주. 요거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고. 업자를 만났어요. 여러 업자를 만나가지고 조건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업자랑 건물 짓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을 쳐라. 그럼 내가 돈을 줄게. 이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뭐를 짓는 거? 건물을 완성하고 나중에 돈 받는 거. 무슨 계약? 도급계약. 우리가 미용실 가지요? 미용실 가죠? 뭐 하러 가요? 머리를 완성하러 가죠? 그게 도급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용실 간다를 바꿔서 뭐라고요? 도급계약하러 가는 거야. 도급계약. 됐죠? 예. 뭐를 완성하러? 머리를 완성하러. 그럼 누가 도급을 준 거예요? 건축주. 건축주가 도급을 준 거죠? 예. 도급인. 도급을 따낸 사람. 따낸 사람은 누구? 수급인. 저분이 그래서 도급 계약을 따냈어요. 건축 도급 계약을 따냈어요. 30억에. 30억의 도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럼 B가 건물 공사를 해야죠? 예. 근데 현실은 B가 공사를 안 해요. 그죠? 공사 안 합니다. 누가 합니다? 하도급업자가. 하도급을 다시 줘요.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B하고 C하고. 하청을 준다 이러죠. 하청을. 실질적으로 공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C가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업자, 벽돌하는 사람, 전기공사하는 사람 다 여기 들어있죠. 이분들이 업자죠. 이분들이 공사합니다. 저분은 뭐만 하는 거 가서? 계약만, 수주만 해놓은 거죠. 수주만 한 거지 공사는 딴 사람한테 맡겨. 그럼 이분이 하도급 계약할 때는 얼마예요? 30억이 하면 저기 돈 하나도 안 남죠. 그럼 얼마예요? 낮춰야죠. 25억이나 20억에. 낮춰야죠. 20억으로. 그죠? 그럼 여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20억에 공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돈 주고 나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여기는요? 예, 15억짜리 공사하는 거죠. 얼마 따가지고요? 30억짜리를 15억에 지금 하는 거죠. 그래 하도급이 들수록 품질은 떨어지는 거지. 맞죠? 그죠? 하도급이 들수록 품질은 점점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사합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분이죠. 그죠? 예. 공사하면 돈이 짝깍짝깍 나오죠. 누구한테서 나와요? C가 공사를 하면 인테리어 공사, 미장 공사, 벽돌 공사, 그죠? 전기 공사 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누구로부터 와요? B로부터요? A로부터? 바로 이분이 채무자예요. B가 채무자죠. 채무자. 돈을 결제해 줄 채무자. 이분은 돈을 받을 채권자. 이분이 채권자지요? 뭐를 해서 받는 거예요? 건물 공사. 건물 공사 대금. 건물 공사를 해서 건물에 대한 뭐? 공사비죠.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채권이고 여기는 채무가 생기는 거지. 그럼 이분은 돈 어디서 받고요? 건축주. 건축주로부터 받죠? 예, 이렇게 돈을 줍니다. 일도 돈을 줍니다. 이죠. 그죠? 이때 돈을 한꺼번에 줘요? 공사한 만큼 줘요? 한 만큼 주죠? 한 만큼. 그걸 기성고 비율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기성고 비율. 이미 기자, 이룰 성자. 이미 뭐한 만큼? 이룬 만큼.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공사대금이 그쪽으로 결제가 돼요. 우리 중개사도 그래야 되는데, 그죠? 공부한 만큼 자격증에 가까워지는 걸로. 문제는 얼만큼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얼만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여기서 돈을 줍니다. 이쪽으로 돈을 주지요. 돈을 줬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그 돈을 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깔끔하죠? 근데 이쪽이 어떻게 돈을? 딴 데로 써요. 딴 데로 써, 이분이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해요. 돈은 일로 들어가는데 일로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돈은 세고 있는 거죠. 세고 있어. 세는 돈이야. 이게 세는 돈. 여기서 일이 꼬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돈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돈을 넣었죠. 넣었는데 여기서는 돈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쪽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죠. 기다리라고 그러겠죠. 그죠? 기다려. 그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자기가 했던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유치하는 거죠. 유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저 건물을 뭐 하는 거야? 자기가 공사했던 건물을 점유를 장악한다. 점유 장악을. 뭐를 장악할 것? 점유를 장악해서 돈을요. 저 건물을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인도 거부하는 거. 인도 거부. 유치한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유치한다는 말. 유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 이게 유치권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럼 C라는 업자는 권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가 있어요? 채권. 채권은 뭐예요? 공사비죠? 공사비 달라고 할 권리.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B한테 달라는 거죠. B한테. 돈 내놔. 왜? 공사했잖아. 내가 했잖아. 이때 저 건축주 A한테 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A한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계약 당사자가 이 사람이거든. 그죠? 저 건축주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땡이에요. 땡.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왜요? 채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채권은 당사자인 이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만. 이게 채권이야. 채권. 이 시험 무조건 나와. 채권은 누구한테? 당사자에게. 올해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계속 나와. 채권. 근데 유치권은요. 이 건물에 대한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 유치하고 있죠. 이 유치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요. 이거는 물권. 점유를 해서 뭐 하는 권리? 인도 거부하는 게 이게 유치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요.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요. 독일은 이게 물권이 아니야. 이게 틀려. 조심하셔야 돼. 우리하고 달라. 이거. 우리는 유치권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물권으로 되어 있어요. 물권.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채권은 누구한테만? 당사자에게. 저희 유치원 질 때도 이게 이 사건이에요. 저희가 30억에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B가 이쪽으로 다시 하도급을 줬어. 저희는 돈을 일로 넣었죠. 일로 28억을 넣었어요. 28억을요. 마감 공사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준공 떨어지면서 유치원 허가를 받거든요. 허가를. 근데 돈을 일로 넣었는데, 일로 28억을 넣었는데 이쪽에 보니까 이분 보니까 돈을 반도 안 받은 거예요. 10억 조금 받은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 반도 안 되게. 그럼 이분들이 공사를 해야 안 해요? 마감을 안 하지, 마감을. 예. 그때 이분들이 돈 달라고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돈은? B한테 해야 되는 거죠? 저희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공사를 하게 하려면 저희는 공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돈을 줘야죠. 누구한테? 예? C한테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준 거예요, 이게. 맞죠? 저희하고 이쪽하고는 계약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그냥 준 거예요, 순실이한테 제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계약 관계가 형성이 돼야죠, 계약 관계가. 그죠? 예. 따라서 저희가 돈을 일로 줘야죠. 일로 줘야죠. 일로 주면 이분이 어떻게 하고요? 수급인이 일로 줘야죠. 근데 계속 세잖아. 그죠? 공사는 여기서 안 하고. 이때 여러분의 좋은 머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우? 소송하면요. 민사소송은 몇 년 걸려. 그 사이에 우리 망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그죠? 빨리 주라고 아무리 해도 이분들 뭐예요? 돈이 딴 데 투자돼가지고 돈이 지금 엮여 있는데. 저 상가에 막 엮여가지고 몇백억이 거기 묶여 있는데 그 돈 어떻게 빼내 이게? 돈 안 나오죠? 방법 없잖아요, 이거. 방법 없잖아. 어떻게? 예, C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 저희가. 소송은 몇 년 걸린다니까. 그죠? 몇 년 걸립니다. 그거 하다 세월 가요.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이렇게. 돈 줄게요. 그죠? 돈 줄게요. 그럼 저희는 원래 계약을 여기랑 했잖아요. 그럼 그 계약서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B한테 동의를 받는 거지. 내가 뭐 한 만큼, 공사비를 준 만큼 공사비를 여기서 어떻게 하자고요? 빼면 되지. 그러면 일로 계약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돈은 일로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고 일로 넣으면 되지, 일로 넣으면 되지. 그걸 제 동의하에 하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안 하면 못 하는 거지. 제가 안 하면. 이걸 직불계약서라고 현실에선 써요. 직불계약서. 이렇게 직접 주기로. 그냥 줘야 돼요? B 허락받고요? B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동의 없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돈 준 거예요. 예. 자,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럼 이 채권자는 이 점유를 왜 하는 거예요? 건물 점유를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돈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채권을 뭐 하려고? 담보하려고. 채권을 뭐 하려고? 담보하려고. 이 채권 담보를 위해서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거부하고.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채권 20억 받으려고 얘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는 게 뭐예요 지금? 채권이죠. 채권을 뭐 하려고? 담보하려고. 얘는 등기를 해요? 점유를 해요?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를 안 해요. 물권 중에서 등기 안 하는 게 이거.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뭐를 한다 대신에? 점유를 한다. 점유를. 자, 그러면 성립요건 보시겠습니다. 성립요건. 그래서 유치권을 보면 이 담보물권을 들어오면 채권하고요. 이 유치권을 분리시켜야 돼. 뭐하고 뭘 분리시켜요? 채권과 뭐를? 유치권을 같이 놔요. 분리시켜야 돼. 채권은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는 거야. 사람한테. 유치권은 누구한테?
건물한테 하는 거지. 건물을 유치하는 거지. 그럼 뭐하고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채권과 유치권이 분리되는 거예요. 담보물권은 이게 분리가 돼야 돼. 이렇게. 왜? 예. 그럼 저 건물이 불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불나버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치권이 사라지는 거지. 채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왜? 별개니까. 저는 사우나 건물 불나는 게 제일 보고 싶어요. 건물이 불나면 뭐가 사라져요? 거기 공사해준, 사우나 건물 공사해준 업체 있죠? 그분의 유치권은 사라져. 그죠? 근데 뭐는 살아있어? 채권은 아직 살아있는 거 이게. 왜? 채권은 뭐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니까. 유치권은 뭐에 대한 거고? 건물에 대한 거니. 이게 분리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자, 성립요건 2번 보시죠. 성립요건 1번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이 발생해야죠. 목적물 위에다 쓰되 건물. 예를 들면 건물에서 뭐가 생겼어요? 채권. 동그라미 채권. 무슨 채권? 공사비 채권. 건물에서 뭐가 생겼어요? 공사비 채권이 생겼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물건의 목적물에 관하여 뭐가 생겼다고? 채권이 생겼다고. 자, 쟁점 보세요. 별 5개. 쟁점 별 5개. 여기서 유치권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건과 채권 발생 간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 연관성을 뭐라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 연관성이 있다. 이 공사비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공사비 20억이. 건물로부터 생긴 거죠? 건물로부터 생긴 거예요. 건물로부터 뭐가 생겼어? 공사비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건물하고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다. 오케이요? 쌍괄호 1번 볼게요. 쌍괄호 1번. 공사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 위해서 공사해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공사해준 건물에서 공사 미수금 채권이 발생했죠. 그럼 공사해준 건물과 채권 발생 간에 뭐가 있어요? 결련성이 인정되죠. 그럼 뭘 점유하면 돼요? 공사해준 그 건물을 유치하면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건물하고 채권하고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결련성. 그럼 이 업자가 공사해준 게 이 건물이 있고요. 또 다른 건물이 있어. 또 다른 건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요. 이분이 B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것도 B 거야. 근데 이분이 공사한 건 어느 거냐? 이거야. 요거. 가동, 요건 나동. 그럼 이분이 점유해야 되는 건 어느 거예요? 이걸 점유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채권이 이거로부터 생긴 거거든. 이거 잡으면 안 되죠? 왜? 이 건물하고 이 채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걸 무슨 관계 있다고 그래요? 결련 관계, 결련성이 있다. 두 번째요.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죠. 그럼 수리한 자동차에서 뭐가 생기냐면 수리비 채권, 동그라미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그럼 자동차와 수리비 채권 발생 간에 뭐가 있어요? 결련성이 있다. 어디서 생긴 거예요? 채권은? 자동차. 오케이요? 다음 세 번째. 강아지가 어린애를 물었어요. 그럼 피해를 주죠. 그럼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 생기죠. 써보세요. 거기다 치료비 채권. 전 실명된 것도 봤어. 실명된 거. 왜냐면 애들이 강아지를 안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잡거든요. 잡으면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물어요. 그게 실명된 걸 봤어요. 그러면 동물을 점유할 때 강아지와 손해배상 채권 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련성이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생겨요. 그럼 뭘 잡으면 돼요? 네, 강아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써보세요. 강아지를 주인이 2마리 키웠어. A 강아지하고 B 강아지. 이 2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죠. 산책을. 근데 저 어린아이가 저 강아지를 보고 이쁘다고 이렇게 잡아 당겼더니 얘가 물은 거지. 실명이 됐어요. 그럼 애 엄마는 어느 강아지를 잡아야 된다고? A 강아지를 잡아야죠. B 강아지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저 강아지로부터. 이 강아지로부터 뭐가 생겼어? 애한테. 치료비 채권이 생겼죠.
이걸 뭐가 있다고 그래 서로? 결련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강아지하고 채권 발생하고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 이걸 무슨 성이 있다고요? 이거 모르면 유치권을 못해. 이게 제일 중요해 유치권에서는. 나머지는 다 격가지야. 이걸 뚫어야 돼. 이걸. 시험도 여기서 나와 정답도. 다 정답은 여기야. 다 정답이야.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암기까지 시킵니다. 저는 암기 다 하라고 7개 그냥 7개 줄줄 다 외우라고. 왜? 그 시험 나오니까 무조건. 자, 그 강아지가 이 아이를 물은 거는 3일 전이에요. 언제 물었어요? 3일 전에 물었죠. 그럼 애 엄마가 저 유치권을 얻으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강아지를 붙잡아야죠. 붙잡아야지. 그래야 저 주인이 치료비 가지고 오지. 잡으려고 덤볐다가요. 잡으려고 덤볐다가 놓쳤어 강아지를. 그럼 뭐만 생긴 거예요 현재? 채권만 생겼죠. 강아지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발생한 거죠. 채권만 발생했죠. 근데 강아지를 잡았어요 놓쳤어요? 점유를 했나요 못 했나요? 점유를 아직 못 했네. 점유는 이런 점유를 해야 되는데 강아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죠. 그랬다가 3일 뒤에 이 강아지를 그 공원에서 또 봤어. 그래 어떻게 했어 이번에는? 뒤에서 기습해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언제 잡았어요? 3일 후에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그럼 유치권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언제부터? 점유한 날부터. 그럼 시험 문제는 채권 발생한 그날에 점유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그럼 점유는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해도 돼요? 채권 발생 후에 해도 되고 전에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점유 시점 쓰세요. 점유 시점은 언제라고요? 점유 시점은 쓰세요. 점유 시점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채권 발생 전후 무방. 채권 발생 전이어도 좋고 후여도 좋고. 됐죠? 시험 문제 단골. 강아지 사건 기억하면 돼요. 강아지 사건. 강아지 그날 잡아요? 3일 뒤에 잡아도 돼요? 3일 뒤에 잡아도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축구공 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공을 차면 공이 앞으로 안 나가고 삐뚤어 날아가죠. 그럼 유리창 깨지죠. 그러면 유리창 주인이 뭐를 잡아? 공을 잡아. 근데 공을 잡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빨리 가서 공을 가지고 튑니다. 그러면 그 유리창 깨진 주인은 채권은 생겼잖아요. 공을 못 잡았으니까 유치권은 없죠. 근데 우리는 공놀이 할 때가 그 골목밖에 없어. 그럼 3일 뒤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차죠. 차면 어떻게 돼요? 또 넘어가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공만 잡아, 공만. 그럼 뭐가 생겼나요? 유치권이. 점유는 언제 해도 된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우측의 2번. 채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정하게 해야 됩니다. 뭘 정하게 됩니다? 점유별표. 누가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채권자가요. 돈 받을 사람이. 누가 점유하면 안 돼요? 거기다 쓰세요. 채무자가 점유하면 안 돼요. 누가 점유하면 안 돼요? 채무자가 점유하면 안 된다.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야 돼? 누가? 돈 받을 사람. 채권자가 저 물건의 점유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불법 행위로 인한 때는 성립하잖아요. 뭘로 인한 때? 불법 행위로 인한 때는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점일 때? 적법점이에요. 3번. 적법점일 때만 돼요. 3번. 그리고 3번.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무슨 특약이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지 유치권이 성립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본 게 유치권이 무슨 요건이요?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을 자 보세요. 물건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이 발생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결련성 있냐고. 첫째, 결련성. 오케이. 두 번째는 물건을 뭐 하고 있을 거? 채권자가 A 물건을 B가 뭐 할 거?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지. 점유를. 채권자가요, 채무자가요? 채권자가 점유해야 됩니다. 이게 채무자한테 이게 넘어가 버리면 끝이야. 강아지 내가 잡았죠? 잡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관리소홀로 강아지가 다시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점유를 내가 하고 있어야 돼. 저거를.
그리고 뭐가 없을 것? 서로 배제 특약. 유치권을 뭐 하기로 하는 특약? 배제 특약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이게 없을 때 돼요.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추가로 이 채권은 변제기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변제기가 돼야지. 변제기가 돈 주기로 한 날짜가 돼야 되는 거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변제기가. 변제기도 안 되는데 돈 달라고 말이 안 되지. 여기요, 이 공사대금에 대해서 뭐가 도래해야 돼요? 뭐가? 변제기가 돼야지 유치권이 생기지. 변제기도 안 되는데 뭘 유치를 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요. 이 돈을 저희가 이분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돈 언제 주기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언제 주기로? 24일 날 주기로 했죠. 그럼 변제기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변제기가? 24일이죠. 오케이요? 오케이. 그럼 그동안은 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을까? 집주인이 점유하고 있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뭐 하고 있었어? 건물 점유하고 있죠.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주인이. A가 현재 뭐 하고 있는 중? 점유 중이죠. 점유.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저거 개원 준비하느라고 막 일하고 있었어. 밤새도록 일하고 있었어. 밤새도록. 유치원은요,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아서 학교랑 똑같아요. 준비물만 400가지가 넘어요. 밤을 꼬박 새더라고. 밤을 꼬박. 4개월인가 밤을 꼬박 샜어요. 교자재가 하나라도 빠지면 인가가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 학교 비품 있잖아요. 이거 실험실 기구 도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꽝이라니까. 자, 근데 이거 변제기가 언제? 돈 주기로 한 날짜가? 24일이죠. 그런데 C가 뭐라는 거예요? 돈 안 줄지도 모른다고. 저 주인이 돈 안 줄지도 모른다고 와가지고 며칠 전에 3일 전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여기를 점유하면 유치권 생겨 안 생겨? 왜 안 생겨요? 변제기 된 날. 변제기 도래해야지. 변제기 도래. 변제기가 도래해야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변제기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미리 점유하는 건 안 되는 거지. 미리. 오케이. 그래서 유치권은 목적물에서 물건을 목적물이라고 그래요. 목적물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이 생겨야 되죠. 나아가서 그 채권이 뭐가 도래해야 돼?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래하기 전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면.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이쪽에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죠. 이 점유가 불법이어야 돼요? 적법 점유여야 돼요? 적법 점유일 것. 적법 점유. 불법이면 안 되죠. 이게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불법이면 또 누가 점유하면 꽝이에요. 누가 점유하면 채무자가 점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점유해도 안 돼요? 채무자가 점유하면 안 돼요. 누가 점유해야 돼요?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쥐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특약이 없을 것?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건 빼고 그럼 결국 1, 2번이야. 1, 2번 핵심이 되는 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렇게 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 이 그림으로. 멋있죠? 안 멋있어요. 다른 분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 그래야 고생을 질질 하죠. 엄청 하지. 예. 엄청 합니다. 엄청 난만, 엄청 산만해요. 보면. 두 줄이야, 두 줄 유치권. 그죠? 간결하잖아요. 간결하게. 네. 주저리 많이 하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책으로 와서 202페이지 보시죠. 202페이지. 개념 메뉴에 보세요. 202페이지 메뉴에. 개념 320조 나오지요? 이게 유치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하는 경우? 점유하는 자. 점유해야죠. 누구 물건을? 타인의 물건이야. 타인의 물건에 동그라미야.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인 물건만 돼요. 별표. 위에다 쓰세요. 누구 거 안 돼요? 자기 물건 X. 자기 물건 안 됨. 시험 문제. 올해도 나왔죠. 점유는 적법이요, 불법이요? 적법 점유만 되죠. 뭐는 안 됩니까? 불법 점유나 채무자가 점유하면 안 됩니다. 이 점유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 지금. 나눠지죠? 점유 하나가 지금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거 엄청 많아요. 이 안에. 단어는 하나죠. 단어는 뭐 하나요?
점이 하나죠. 들어갈게 10개 넘어지면 10개 안으로 들어갈게. 이게 민법이야. 이게 민법. 이게 뼈대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야. 뼈대가. 10개 이상 들어가야 앞으로 밑으로. 저 밑으로.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채권의 동그라미야. 채권. 채권이 어디로부터 얻어졌어요? 물건. 그래, 물건하고 채권의 동그라미야. 물건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여기. 화살표 하세요. 물건하고 채권의 화살표. 그걸 결련성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결련성. 화살표 쭉 하세요. 건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죠? 이때 그 채권이 뭐예요? 그 채권이? 공사비 채권을 뭐 할 때까지요?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권 밑에다 쓰셔야죠.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가 도래할 것. 변제기 도래해야 되죠? 그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가 생긴다?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이 유치권은 계약으로 생겨요? 법으로 생겨요? 법으로. 그래서 법정담보물권. 법으로 생김. 쓰세요. 법으로 생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끝에. 그죠?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 없이요? 계약 없이 법으로 생김. 계약 없이 법률로 생김.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법정담보물권. 됐지요?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3번. 203페이지에 큰 3번. 큰 3번 보세요. 유치권의 효력 첫째요. 유치적 효력이 뭐냐면 별 3개. 유치적 효력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유치적 효력이 무슨 뜻? 점유를 해서 뭘 거절하는 거? 인도 거부하는 거. 인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유치적 효력이에요.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 위에다 써보셔요.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권. 되셨나요? 네. 유치한다는 말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 단어 2개. 이 2단어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유치한다는 말은 무슨 뜻? 점유를 해서 돈 줄 때까지요. 돈 줄 때까지 줘요, 거부해요? 이게 유치한다는 뜻이다. 유치한다. 다른 거 다 군더더기예요. 이게 유치권의 핵심. 다음 2번째 경매권. 경매권 옆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유치권이 우리 시험에는 몇 문제 나왔냐면 3문제 나왔어요. 3문제. 그 중에 한 문제는 사법고시 정도로 나왔어요. 난이도 세게 나왔어요. 지문도 엄청 길고 어렵게 나왔죠. 시험 정답 내고 있는데 우리 사이트에 공사무 사이트에 보면 시험 10시부터 시작돼가지고 12시쯤 가답안을 각종 사이트에서 가답안을 다 만들어내요. 가답안을 작성해서 냅니다. 수험생들한테 나눠주려고 가답안을. 저도 가답안을 내고 있었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그랬더니 답안이 막 올라오더라고. 사이트에. 이 공사무에 쭉 올라오는데 거기 보니까 가답안에 저하고 이견 있는 게 3문제였어요. 3문제. 몇 문제가요? 3문제가 다른 거죠. 이 사이트하고 이쪽 사이트하고 이쪽 사이트하고. 3문제가 틀려요. 다시 봐도 저하고 틀려. 다시 봐도. 대세가 이쪽이에요. 대세는 이쪽이야. 다. 이쪽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하고 이제 같이 검토하는 선생님 2분이 다 모든 사이트가 그날은 선생님들이 다 나오세요. 혼자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사이트들 다 나오죠. 선생님들 다 나오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답 낸 거죠. 공동으로. 책 다 찾아가면서. 저희하고 이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3문제가. 한 문제도 아니고 3문제나. 다시 봐도 저희하고 또 틀려요. 계속 틀려. 다시 검토해보니까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대로 저희는 이걸 냈어요. 그리고 5시에 가답안 발표가 나왔어요. 본답안이. 이게 다 틀렸어요. 시중에 사이트들이 다 이랬어요. 다 이랬어요. 다. 92.5점이에요. 92.5점. 그죠? 3문제면. 우리 수험생들도 92.5 나오신 분 계세요. 그걸 책 가지고 찾아도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다음날 되니까 딱 다 삭제했더라고. 사이트에서.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올해 유치권이 까다로웠어요. 난이도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내도 무난할 정도로 나왔어요. 고생 좀 하라는 건 하라는 거고 거꾸로 쉬운 거는요 아주 쉬웠어요. 올해. 쉬운 거는요 너무 쉬웠어. 바로 그 차이예요. 어려운 거는 위에 있고 쉬운 거는 아주 밑에 있고. 따지고 보면 한 3문제 정도는 두세 문제는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세 문제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머지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난이도 있는 건 난이도가 있어요. 자, 요거 하나 그려보시겠습니다. 그냥 답안 내는데 위에 대표이사님이나 사장님들도 이게 저쪽이 다 이쪽이라는데 1번, 3번, 5번이라는데 저희하고 답안이 틀리잖아. 이렇게 이쪽하고. 그죠? 저희는 2번, 4번 이렇게 1번이다 이러면 답이 틀리잖아요. 이거 대표이사도 와가지고 아니 저쪽 저런데 그냥 따라가시죠. 사장님 빨리 가세요. 그냥 집에 가셔요. 술값이나 내놓고. 그리고 이쪽이 다 틀렸어요. 이쪽도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저희한테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 선생님들도. 왜냐면 이게 우리의 이견이 이게 왜 이견이냐 이렇게 다 틀렸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아는 광고 나오는 사이트들 다 틀렸었어요. 자, 경매권 부분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권. 자,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고 그러고요. 저당권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치권이 있고요. 여기 전세권이 있다고 해볼게요. 전세권. 성립 날짜가 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은 1월에, 유치권은 5월에, 전세권은 10월에. 그럼 누가 제일 빠르냐면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 유치권이 5월, 전세권은 10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저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있어요? 경매. 저당권자 돈 안 주면 경매하죠? 예, 경매권이 있습니다. 예. 유치권자도 돈 안 주면 제가 경매할 수 있어요? 얘가 돈 안 갚으면 공사비 떼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어요? 예, 얘도 경매권이 있어요. 전세권자도 돈 안 주면 경매해요? 오예,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럼 경매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셋 다. 그럼 저당권자가 이걸 경매하면 저당권자는 이 집에서 경락대금 돈 나오죠? 경매대금 돈 나오지요? 여기 낙찰자 있고 그럼 그 돈에서 얘가 얘네보다 돈 먼저 가져요? 못 가져요? 돈 빼갈 수 있죠? 그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 BC보다 먼저 받는 거.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자는 경매하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까? 얘는 없어요. 얘는 뭐가 없어요? 우선변제 권능이 없어요.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얘 있어요. 얘 우선변제권이 있어. 그럼 얘가 우선변제 받는 거는 누구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후순위자보다, 이 D보다. 얘보다 먼저 받는 거지 얘보다가 아니에요. 우선변제권은 누구보다? 뒤에 있는 애, 뒤에 줄 쓴 애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도 우선변제권이 있죠? 누구만 없습니까?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그럼 경매가 되면 얘가 경매하면 이 저당권은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돈 받는 거야. 돈 받고 없어집니다. 경매가 되면 없어집니다. 유치권은요? 뭐보다 늦어요? 저당권보다 늦죠?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얘는 존속이에요. 뭐보다 늦어도요?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도 이 유치권은 존속합니다. 이게 그래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전세권은요? 뭐보다 늦어요 지금? 저당권보다 늦죠?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만 존속하고 이거 두 개 다 없어집니다. 그럼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거,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뭐만 인수해요? 이건 그대로 떠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다 없다?
경매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이 집을 경매할 수 있나요? 있다는 거죠. 경매하면 얘가 돈을 먼저 가져 못 가져? 못 갔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를 싫어해요. 얘는 싫어해. 나 싫어. 뭐가 싫어? 경매 좋아 싫어? 싫어. 있어도 안 해. 있어도 왜 안 해? 내가 못 갖고 은행이 먼저 가죠. 얘가 먼저 갔죠? 얘네가 먼저 가죠. 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애들이야. 경매는 누가 해도? B가 해도 돈은 내 게 아니라 A씨 거야. A씨 거. 그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그래? A씨 경매 안 해놔. 나 싫어. 나 뭐가 싫어? 경매 싫어. 나는 경매가 싫어. 왜 싫어요? 뭐가 없어서? 우선 변제권을 법이 보장 안 해줘. 그래서 얘는 경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얘는 채상이 버티는 거예요. 그냥. 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 버티기가 나은 거죠. 경매하는 것보다 버텨. 그게 채상이야 너는. 그래서 경매권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카드는 안 쓰는 거예요. 쓰세요. 뭐 할 수 있는데요? 경매는 허는 뒤 쓰세요. 허는 뒤 이 카드를 써요? 안 써요? 이 카드를 안 쓰는 까닭은 뭐가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오케이, 별 3개. 여기까지 보고 뒤에 유치권 소멸 4번. 뒤로 넘어가서 보세요. 4번 유치권의 소멸. 1번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뭘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이게 점유가 핵심이에요. 점유가 별표. 뭘 잃으면 끝이에요? 점유를 잃으면. 두 번째 별 3개. 두 번째 별 3개.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 별 3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두 번째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204페이지요. 204페이지에 큰 4번. 큰 4번에 1번. 1번 했고요. 2번이요. 2번 숙제. 3번 보세요. 3번. 숙제는 이따 하세요. 집에 가서. 3번 보세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뭘 뺏겼어요? 점유를 뺏겼죠. 강아지 데리고 있는데 뺏어갔어. 오케이요? 그럼 점유를 빼앗기면 유치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이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뭘로 반환 청구해요? 점유권에 기해 밑줄이요. 뭘로?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유권으로 하는 건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1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그래서 빼앗긴 점유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되면 소멸했던 유치권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별표. 올해 27회 기출. 자, 숙제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저당권 보고 계약법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